수학이. 안녕하세요. 그림친구 순학입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동화 사파나 귀여운 동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과거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삽질을 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지금 저의 스타일을 갖기까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만약 맨 처음 그림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저 자신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말, 그림 초보에서 독학만으로 프로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다 미리 알고 시작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삽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부디 저보다는 빨리 발전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수학이. 우선 그림 독학으로 프로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뚜렷한 목표 설정입니다. 뚜렷한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뭘까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어느 시대보다 일러스트와 그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무수히 많은 컨텐츠,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읽고 있는 책들, 우리가 듣는 음악의 표지들, 광고, 어딜 봐도 일러스트가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만 듣고는 그 사람이 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림 처음 시작했을 때 만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포켓몬, 세일러문 이런 거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강철의 연금술사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 목표는 만화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많은 만화를 따라 그리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죠.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미대 입시할 때는 미친 듯이 사실주의에 빠져가지고 최대한 리얼하게 그리는 거, 리얼한 화학, 리얼한 페인팅 이런 거에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가르치는 대로 다 잘하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깔짝깔짝 다 그려보고, 근데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언젠가 프로가 되기를 목표하신다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게 정말 필수입니다. 이게 왜 필수냐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연습하면은 실력을 이렇게 쭉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길이 왔다 갔다 분산이 되니까 결국 이것저것 고만고만하게 하고 어느 하나로도 프로가 되지 못하거든요. 웹툰 작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연습 방식과 컨셉 아티스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의 연습 방식과 사파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의 연습 방식,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작가들 많잖아요. 노마 작가님, 이현 작가님, 우리가 처음 한창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이것저것 잘 그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리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어요. 그 충동을 잘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크로키 기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청 잘 그리는 픽사 컨셉 아티스트의 그림을 봤어요. 갑자기 페인팅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드로잉 기본이 없는데 페인팅만 따라한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뭔가가 머릿속에 설정돼 있어야 발전 속도도 실현 가능성도 확 올라갑니다. 저는 성격이 이것저것 관심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남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저런 그림도 그려보고 왔다 갔다 하느라 발전 속도가 조금 더뎠던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 할 독학 팁 두 번째는 바로 크로키입니다. 크로키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인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크로키를 통해서 배우는 건 꼭 사실적인 인체 묘사가 아니라 다양한 동작을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예를 들어 귀엽고 찌글찌글한 감성적인 그림체의 고양이 캐릭터를 그리는 만화라고 해도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심술을 부리는지 이런 걸 표현하는 건 그 고양이의 동작이거든요. 인체를 그린다고 해서 인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캐릭터를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든 스토리텔링에 강한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동작이고요. 실루엣을 잘 이해해야 어떤 캐릭터든 잘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키는 꾸준히 연습하는 게 답이고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무료 크로키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곧 정리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크로키 하다가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 주제를 설정해서 그리기도 했거든요. 어떤 날은 커피 마시는 사람들, 어떤 날은 공원에 있는 사람들, 어떤 날은 누워서 뒹굴대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날그날 땡기는 대로 그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의 그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핀테레스트를 가시고 인스타그램을 가시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보면은 좀 배가 아프거든요. 기분이 나빠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그리고 난리야. 나는 저렇게 절대 못 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빛을 저렇게 표현하지? 어떻게 색감을 저렇게 쓰지? 근데 남의 그림과 내 그림을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발전에 1도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 좋아하는 작가들을 추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작가들 몇 명을 고르신 다음에 핀테레스트를 가세요. 그리고 핀테레스트에 계정이 없으면 계정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좋아하는 작가들 그림을 쭉 정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림과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과 번갈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그림엔 없는데 그 작가 그림엔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그림에서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그림도 외로움을 주제로 그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훨씬 더 외롭게 느껴지지? 어떻게 이런 연출을 했지? 근데 여기서 또 팁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작가를 한 번에 다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 한두 명, 맥시멈 한 서너 명 정도만 추려서 그 사람들의 작품에서 어떤 점을 본받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하고 잘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도, 그 사람의 제스처, 그 사람의 색감. 저는 파스칼 캠피온 작가라는 사람을 요즘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김지혁 일러스트레이터님을 진짜 존경하는데 이 두 분의 그림에서 굉장히 그림체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공간의 묘사가 되어 있고 빛의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따라해보려고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표로 하는 존경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몇 명을 주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 발전을 아주 빨리 향상시켜 줄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드로잉 연습을 꾸준히 한다. 드로잉 연습을 꾸준히 하라는 건 매일매일 엄청 많이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림이 잘 그려지는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잘 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그리는 게 제일 잘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케치북에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에 그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드로잉이 모든 그림의 기초이기 때문에 드로잉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저도 매일매일 그리진 않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그려야지 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미루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까봐 안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습을 또 안 하면 안 할수록 실력은 계속 그 자리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실력을 확인하기가 싫어서 또 안 그리게 되고 안 그리니까 계속 발전이 없고 왔다 갔다 그냥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이게 그냥 무작정 드로잉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요일은 크로키 데이로 정해서 무조건 크로키를 한다. 금요일은 펜아트 데이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배우를 그린다. 주말에는 동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나 꾸준히 지킬 루틴을 만들고 하루에 한 장일 수도 있고 3일에 한 장일 수도 있고 연습의 루틴화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수업을 듣는다예요. 뭐가 됐든 좋으니까 클래스를 들으세요.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돼요. 미대를 가실 필요도 없고 미술 학원을 가실 필요도 없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요새는 진짜 엄청 좋은 양질의 퀄리티의 다양한 온라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배우고 싶고 진짜로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설정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수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귀여운 캐릭터 그리는 걸 가르쳐주는 수업,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면 컨셉 아트를 가르쳐주는 수업, 여러분들이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만화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 이런 걸 듣고 그러면 수업을 듣게 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그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려야 되니까 그릴수록 당연히 실력은 발전하게 됩니다. 강제성이 생기거든요. 이 강제성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혼자서 그리다 보면은 그 강제성이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SNS나 뭐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 수업은 일단 과제를 해가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게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리다 보면은 경쟁심이 생기는데 이게 좋은 의미의 경쟁심일 때가 많아요. 저 사람들은 같은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네? 저렇게도 할 수가 있네? 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경우도 많고, 나보다 훨씬 잘 그리는 친구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그릴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는 걸 듣고 내 그림의 문제점 그리고 나의 나쁜 습관 같은 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은 듣는 것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저도 미대를 졸업한 이후 몇 년이 흐른 뒤에 대학원을 갈까 말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후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대학원을 갔으면 대참사였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때 대학원을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 그 중에 클래스 101, CGMA, 스쿨리즘, SBS, 영어 플랫폼부터 한국 플랫폼까지 다 섭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여러 명이 같이 그리는 커뮤니티와 여러 명의 피드백,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자극을 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혼자만 그리지 마시고 수업을 듣거나 커뮤니티에 조인을 해서 활발하게 외롭지 않게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자극이 많을수록 실력 발전도 빨라지니까요. 그럼 이제 6번째, 바로 컬러 스터디입니다. 컬러 스터디가 뭐냐 하면 빛을 연구하는 거예요. 드로잉은 꾸준히 연습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컬러 스터디까지 완성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지거든요. 인체의 동세, 제스처 드로잉도 마스터하고, 또 어떤 페인팅이든 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본기 드로잉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색을 입히겠냐겠죠? 색칠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빛을 이용할까? 이건 연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컬러 스터디는 프로가 되려면 필수입니다. 그럼 컬러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모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는 핀테레스트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빛을 아름답게 표현한 풍경화나 사진들을 보시고 그 레퍼런스를 따라 그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컬러 스터디입니다.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은 작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구하지 못하면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직접 레퍼런스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컬러 스터디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컬러 스터디들은 이렇게 핀테레스트에 컬러 스터디용 이미지들을 쫙 모아둔 다음에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살짝 러프하게 하나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안으로 타임 리밋을 정해두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막 같은 이미지도 그려보고 밤 느낌도 그려보고 하면서 다양한 빛, 다양한 조명을 연습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컬러 스터디를 하고 싶을 때 그냥 핀테레스트에서 보드 하나를 더 만드신 다음에 컬러 스터디용 이미지들을 쫙 모아보세요. 무조건 예쁜 이미지를 고르는 게 아니고 색감도 예쁘지만 빛이 잘 표현된 사진들을 골라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진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나의 일러스트를 완성할 때 빛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빛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작가분들의 컬러 스터디도 연구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를 할까? 컬러 스터디에서 중요한 거는 색감과 빛의 이해도지, 생생하고 디테일한 세밀 묘사는 여러분들이 창작 일러스트를 하실 때 그 영혼을 갈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컬러 스터디는 러프하게. 7번째는 모작입니다. 모작하면은 뭔가 왜 남의 그림을 굳이 따라 그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은 남의 그림 안 따라 그리고 창작만으로, 상상력으로 척척 잘 해내는 것 같은데 왜 꼭 모작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모작은 최단 기간에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같아요. 아무 작가의 그림이나 다 따라 베껴 그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작은 모작이므로 당연히 모작했다라고 원작자한테 크레딧을 줘야겠죠. 모작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작가가
디벨롭해온 자기만의 스타일과 연구 결과를 직접 따라 그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은 어떻게 나무를 그리는지, 어떻게 동물을 그리는지, 어떻게 인체를 그리는지. 스타일이라는 건 여러 번 그려봐야 생기는 자신만의 표현법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거나 배우는 중이라면 이미 많이 그려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 같으면은 소나무를 보이는 그대로 그릴 것 같은데 다른 작가가 그린 소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데 보자마자 소나무인 걸 알겠어. 그러면은 그 그림을 모작해보고 여러분의 비주얼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구나 하고요. 남의 그림을 베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8번째는 뭘까요? 바로 창작입니다. 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스케치를 많이 하고 백날 크로키를 해도 창작 작품 한 장도 없다면 작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오리지널한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창작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시작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속도가 붙어요. 작업 속도가.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장 끝내는 것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좌절하시면 안 되고 그리기도 전에 엄청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는 행위에는 집중을 못하고 결과물에만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실력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꾸준히 창작을 하느냐? 이건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을 추천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6주 코스다 이러면은 6주차까지는 큰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큰 과제가 하나 주어지거든요. 뭔가 내가 잘 끝내고 싶은 하나의 프로젝트, 마감, 과제 이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창작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죠. 아니면 팬아트를 그리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팬아트가 사람들한테 빨리 내 그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요새같이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을 때는 방금 개봉했는데 인기가 많은 영화라든지 요새 트렌딩하는 드라마나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데 나오는 장면들, 캐릭터들을 나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그리는 것도 물론 창작입니다. 끝내는 걸 목표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팁은 완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습관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모든 게 미완성이었어요. 왜냐면 드로잉을 시작해놓고 빨리 페인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 한 50% 끝난 상태에서 페인팅을 시작해요. 페인팅을 시작한 다음에 뭔가 답이 없다 싶으면 다시 드로잉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아니니까 갑자기 빛 효과 주고 바꿔보고 그래서 제 순서가 왔다 갔다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한 작품 끝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 프로세스에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한 장 끝내는 게 힘들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결국 그림은 인내심 싸움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점이 문제인지 관찰을 하고 고치고 드로잉이 안 끝났을 때 빨리 색칠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드로잉을 끝내고 채색으로 가고 채색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인지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속 그리는 과정에서도 멈추고 관찰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완성을 안 하면요 미완성인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미완성인 그림만 그리는 습관이 붙어버리면 진짜 최악입니다. 프로의 기준이 뭐예요? 그림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그림체가 아무리 심플해도 어떠한 그림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포텐셜이 많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스케치를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림 한 장을 못 끝내는 사람은 그림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현실입니다. 완성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조바심이 날 수가 있어요. 남들은 빨리 그린다고 하니까 나도 빨리 그릴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림은 작업 시간이 초보에서 프로가 되는 과정에 점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많이 잘 그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연습하다 보면 점점점 빨라지는 거지 빨리 그린다고 잘 그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고 괴롭더라도 저는 좀 괴로웠거든요 사실.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어서
지금은 다람쥐를 그리고 있지만 빨리 돌고래도 그리고 싶고, 돌고래 그린 다음에는 뭐 멋진 연예인도 그리고 싶고, 멋진 연예인 그린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 그리고 싶고, 이러니까 한 그림에 오롯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거 잠깐 했다가 저거 잠깐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것도 못 끝내요.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내는 습관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삽질하시지 마시고요. 그림 초보에서 독학으로 프로가 되려면 꼭 알아둬야 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어려워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그림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요새같이 SNS 시대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핀테레스트나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미 이렇게 많은 고수들이 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잘 그리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림 연습하는 의미가 뭐가 있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특히 인스타 보다 보면 정말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피드에 계속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괴감에 이렇게 자꾸 빠지게 돼요. 질투만 나면은 다행인데 나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진짜 안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왜 나는 저렇게 못 그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건 그들은 그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오를 산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 앞에 산과 전혀 달라요.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아티스트는 각자 올라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이고, 내가 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똑같이 복제한 아티스트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만으로 충분히 아티스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 여러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SNS는 어느 정도 나의 스타일 그리고 자신감이 붙고 사람들과 공유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이것저것 연습해야 할 시기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나만 반복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의 성장에 딱 발목을 잡는 아주 안 좋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그릴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는 처음에는 SNS를 좀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의 리듬에 맞춰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약에 그림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10가지를 정리해봤고요. 이건 요새같이 그림 초보여도 온라인 수업이나 독학으로 충분히 프로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뜻하는 바가 있다면 꼭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